네, 재판을 잘 보고 왔습니다.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정경심 교수님의 1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증인이 없었습니다. 원래 재판은 증인이 안 나오는 날 더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재판 기사가 몇 개 안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은 서증조사라고 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이제 각자 우리가 뭘 입증할 거고 우리는 다 계획이 있다, 뭐 이런 PPT 발표입니다. 이건 이전 재판부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측이 강남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로또를 3-4번 연속적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비현실적이고 이게 불법 투자의 직접적인 목적이다 라는 강남 건물주가 꾸민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만드는 신묘한 논리를 펼치자 판사가 강남 건물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하고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뭔가 타이밍이 묘하게 웃겼어요. 왜냐하면 속이 시원했거든요. 검찰이 서중조사를 1시간 정도 듣고 있으면 재판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주고받은 문자 수십 개가 나오고 저번에는 물고기 꿈 이야기를 해몽해서 이 부분은 학벌 되물림을 의미하고 저 부분은 부의 축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증거로 제출된 거다, 이런 재판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듣기 싫으셨나 봅니다. 방청객들도 그 마음이 동감되니까 웃겼던 겁니다. 이날 재판은 언론에는 나오지 않은 아주 특이한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특이한지 알려드릴게요. 2019년 8월부터 동양대 표창장, 논문 논란, 사모펀드 논란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더 많이 하나, 아닌 기사가 더 많이 나오나,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팩트체크도 없고 정보 출처도 없고 익명의 제보자가 말해줬다는 식의 추측 기사가 100만 건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을 까보니까 입시 비리 건은 10년도 넘은 일이라 기록에 없거나 기억이 안 나면 그거 위조 아니냐는 식으로 기소한 것이었고, 사모펀드 건은 애초에 무슨 가로등 점열기 회사로 시작해서 익성 실소유주 논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건은 재판을 하면 할수록 의혹이 해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송인권 판사에서 인정혁 판사로 재판부가 변경되고 사모펀드 심리가 멈추고 입시비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갑자기 검찰이 재판을 입시비리부터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인 측이 아니 사모펀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입시비리를 시작하면 변호인 측이 그동안 몇만 쪽이나 되는 수사 자료를 다 보고 준비한 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일단 거의 끝났으니까 사모펀드를 마무리하고 입시비리를 하자고 하니까 판사가 양쪽 입장을 다 들어줘서 그럼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겠네 하고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재판부가 바뀌고 사모펀드 건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입시비리 관련 증인들만 나왔고 전부 검찰 측 증인들만 나왔습니다. 맨날 정 교수님이 법정 출석하는 영상만 취재하고 재판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전 재판부에서 난리 깽까당 쳤던 검찰 측이 지금은 조용한지 의문을 갖는 언론은 왜 저밖에 없습니까? 이번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2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조민 씨가 법정의 증인으로 나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증인을 채택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증인이 어떤 식으로 채택되는 건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일단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에 참고인 조사로 사람들을 불러서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기소할 때 검찰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럼 피고인은 공소장부터 받고 그 뒤에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합니다. 거기에 증거 목록하고 참고인 조서하고 이런 것들을 피고인과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가 끝나기 전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님 재판은 5차 준비기일까지도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인단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증거를 동의, 부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언을 한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민 씨의 경우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검찰 조서를 동의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증거들을 다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민 씨는 증인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다른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조민 씨에 대한 증거 중에 또 위법 수집 증거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위수증이라고 하는데 이번 재판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언론에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중요한 내용은 15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미용실 원장님입니다. 이 미용실 원장님은 10년째 정 교수님 가족 머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2019년 11월 6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가보니 이미 계좌 내역을 보여주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계좌는 조사를 받고 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없는데 계좌 내역은 이미 검찰에 있었고 그 계좌 내역 보여주면서 조사를 했는데 영장은 조사가 끝나고 나온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위수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하자 검찰의 답변이 아주 평범합니다. 변호인단에게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겠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판사님이 크게 폭소하시면서 재판부가 모른 채로 비공식적으로 해도 됩니까? 공개적으로 하시죠. 합니다. 일단 검사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변호사와 비공식적으로 해결해도 되는지가 첫 번째 드는 의문이고 왜 비공식적으로 하려고 했는지가 두 번째 드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공직자도 아닌 일반 시민의 계좌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조사에 사용되었다면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검찰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정보를 주는 검언유착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기사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현이었습니다. 안녕!